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믿음사 온라인 패밀리데이 책 하울 영상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가 되면 읽으려고 산 요르한 파묵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제가 파묵은 내 이름은 빨강만 읽고 너무 취향이어갖고 하얀 성애랑 검은 책을 사고 안 읽고 있었거든요. 이제 둘 중에 뭐 읽지 하다가 요 새로운 인생 이 제목에서 오는 느낌이 새 읽기 너무 좋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두께가 있어가지고 조금 의외예요. 좀 얇을 줄 알았거든요. 역시 책값은 두께에 비례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입니다. 다음은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입니다. 믿음사 TV 보고 영업당한 책들이 많은데 이 책도 그중 하나고요. 이 책 뒤에 심오하고 아름다움을 갖춘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라고 아소 밀러의 추천사가 있어서 그냥 구매 읽기로 한 책인데, 요 앞장을 읽으니까 문장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 40년 후 거를 읽어보자면, 나의 소설 나의 미카엘은 전적으로 여성 1인칭 소설이다. 내가 이 소설을 쓴 때는 대략 26살이었고 그때만 해도 내가 여자를 쏙 잘 안다고 여겼다. 오늘날 같았으면 난 여성의 목소리로 소설을 쓸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첫 문장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하니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산 책은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1, 2권입니다. 괴테의 그 파우스트 이야기를 좋아해가지고 요 책 뒤에 광기와 혼돈의 시대, 비운의 천재 음악가로 다시 태어난 20세기 파우스트, 이 한 문장이 절 현혹시켰습니다. 약간 예술과 악마는 예로부터 먹히는 필승 조합이라고 해야 할지, 그 광기에 쌓인 예술가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고 재미나면 리뷰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권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작고한 아드리안 레버킨의 생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는 너무나 끔찍하게 운명의 모진 시련을 겪으며 상승했다 추락한 천재적인 음악가로, 이 글은 경애하는 그의 생애를 최초로 서술한 잠정적 전기이다. 로 시작해서 기대가 되네요. 이 권도 한번 읽어볼까요? 크레추어 마을 강연을 다루던 장도 너무 많은 지면을 차지해서 걱정이 되었지만 바로 앞의 장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면이 그렇게 늘었다고 해서 독자가 작가를 탓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독자들이 어떻게 추측하든 작가인 내가 그것을 해명할 책임은 없으며 내가 이 문제로 고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로 시작하네요. 약간 시니컬한 느낌? 뭘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카밀로 호세 셀라의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입니다. 이 책이 노벨 수상 작가 책인데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해서 뭘까 했더니 좀 얇더라고요. 생각보다 얇은? 그리고 이거랑 벌집이랑 같이 살까 했는데 일단 이거 읽고 재미있으면 벌집도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약간 위키드 봐서 초록색이랑 분홍색 책 등의 책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 뒤에 한림원에서 왜 카밀로에게 노벨상 줬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감정을 절제하면서 풍부하고 강렬한 문장을 구사해 인간의 나약함을 도발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읽어봐야죠. 그리고 여기에 돈키호테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스페인 소설이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역시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파스쿠알 두아르테는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더러웠으며 또한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깨끗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많이 더러운 상태가 그의 본 모습인 것도 아닙니다. 로 시작하네요. 다음은 장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책도 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요. 이 책 뒤에 우리에게는 글쓰기란 하나의 기도다 라는 문장이 요 사르트르의 지성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요 작가의 대표작인 구토도 제가 가지고는 있어요. 아직 안 읽었는데 이참에 내년 책 목표 중에 사르트르랑 보부아르 책 읽기로 잡을까 봐요. 앞에 한번 먼저 봤는데 이 책의 첫 문장보다 본격적인 시작점 마지막 문단이 좋아서 읽어보자면, 문학의 이름으로 나를 단죄하는 이상 그들에게 대한 최상의 대답은 글쓰기의 예술을 편견 없이 검토해보는 것이다.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쓰는가?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
사실 아무도 이런 물음을 스스로 제기해 본 일이 없었던 것 같다. 이어서 다음 책은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이 책도 사르트르의 대표작이라는데 이 책이 출간된 해에 노벨상을 수상받고 이제 여러 이유로 수상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라서 핫이슈였나 봐요. 이 책은 작가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자서전이라는데 어린 시절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이 어린 사르트르를 구원한 게 양서로 가득했던 할아버지의 서재라는데 이런 것도 너무 공감되면서 과몰입하면서 읽지 않을까 싶은 마음. 일부 읽기의 도입부를 한번 읽어보자면 1850년 무렵 알자스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초등학교 선생이 아이들에게 들볶이다 못해 식료품상으로 직업을 바꾸고 말았다. 그러나 속세로 돌아온 이 사나이는 무슨 벌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자신은 인간 형성이라는 과업을 포기했지만 자기 자식 중 한 명만은 영혼을 기르는 일에 종사시켜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한 녀석을 목사로 만들자. 이 일에는 샤를이 적합하다. 하지만 샤를은 달아나 버렸다. 아니 생각보다 유쾌하게 시작하네요. 마지막으로 구매한 사르트르의 책 닫힌 방? 악마와 선한 신입니다. 솔직히 이 표지 너무 감각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쿤데라의 불멸 표지도 좋아하는데 그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요건 사르트르의 희곡집이라는데 여기 실린 이 닫힌 방이 타인은 지옥이란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천해주는 사람들마다 반전이 미쳤다고 해서 더 호기심이 생기는데 앞부분 읽어보자면 가르생이라는 한 사람이 한 객실을 막 둘러보는데 불만이 장난 아닌 와중 이네스라는 여자도 만나는데 이 여자도 닫힌 방에 있었나 봐요. 서로가 막 거슬리니까 가르생이 각자 조용히 예의 차리자고 하는데 그냥 이네스는 가르생 자체가 거슬린지 얼굴 지적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겁에 질려서 쫄린 그 꼬라지로 자기까지 전염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가르생이 아가씨는 겁도 안 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네스의 말이 그래봤자 어쩌겠어요. 겁이라는 것 예전에 유익했죠.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었을 때는 이러는데 와 약간 한 성딸 하는 사람들이 왜 한 방에 있나? 뭔 잘못을 했나? 호기심이 마구 드네요. 그리고 믿음사 패밀리데이에서 산 건 아니고 알라딘에서 산 세문집인데 바로 마그리트의 하드리아누스의 황제의 회상록 1, 2권입니다. 이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데 역대 로마 황제 중에서 이제 5현제로 세 번째에 기록되는 황제의 회상록이라니까 얼마나 유익하게 인자강의 길을 얘기해줄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요건 책 뒤에 문장들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도 있는데요. 읽어보자면 먼저 요 1권에서 뒤에는 누구라도 삶의 일부분은 심지어 그 삶에 주목할 가치가 아주 없는 것일지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출발점을 근원을 찾는 데에 흘려보낸다. 이고 2권 뒤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했고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배웠다 인데 이걸 다 읽으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그냥 읽고 성취감이 좋은 책들 중에 한 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서 얻은 굿즈가 바로 짠! 요겁니다. 2025년도 캘린더. 사실 이 표지와 요 하늘색 내지와 이 숫자의 폰트 이런 감각적인 폰트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요 세문집을 구매한 거였거든요. 요 문장들 간간히 보는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요거 마음에 드는 거 다음 패밀리데이 때 책으로 사는 거죠. 이래저래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패밀리데이 때 산 손살 몽고가 있는데 바로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작품들입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먼저 6권을 골랐는데 첫 번째는 치인의 사랑입니다. 이건 무조건 밖에 읽을 거면 그 북커버가 필요한 요상한 표지. 근데 이게 첫 문장이 좀 임팩트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세상에 그다지 유례가 없을 저희 부부의 관계를 가능한 정직하게 탁 까놓고 있는 대로 쓰려고 합니다. 약간 다자이 오사무의 여치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 부부 관계의 은밀함이 뭘까 약간 치정물 좋아해서 내 남자의 여자 뭐 부부의 세계 이런 스타일일까 뭘까 이 앞에는 막 돌이켜보면 저희 부부는 애당초 성립부터 남달랐습니다 막 이러는데 이러저러한 호기심에 일단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소년입니다. 이 역시 자세히 보면 표지가 좀 요상해요. 이 큰 초상화 앞에 허둥대고 있는 사람과 그걸 훔쳐보는 여자? 어쩌면 여장을 하고 있는 남자? 암튼 요건 단편집인데 문신, 소년, 작은 왕국 3편이 있습니다. 이 문신 앞 문장이 때는 바야흐로 사람들이 여전히 어리석음이라는 고귀한 미덕을 갖춘 시기였기에 지금처럼 세상이 심하게 삐걱대지 않았다. 로 시작하는데 저는 이 앞문장도 앞문장인데
이 책 뒤에 문장이 약간 식인을 당하고 있는 걸 즐기는 듯한 문장이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이 표지작이 된 거인가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물에 괜히 호기심으로 첫 번째로 죽는 애, 그게 바로 저인 것 같아요. 다음은 슌킨 이야기입니다. 이건 작가님 작품은 몰라도 아는 대표작이라서 일단 샀는데 여기 표지는 엿듣고 있어요. 이런 막 뭘까 또 호기심이 막 동하죠? 남자는 무슨 젓가락 같은 걸로 구멍 뚫어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세 장 막 있고 얘도 좀 애매하게 밖에서 보기 좀 멋이기한 표지네요. 시작은 슌킨, 본명은 모지야 고토라고 하는데 일단 표지로 봐서 뭔가 퓨어하고 달달한 로맨스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열쇠입니다. 역시 안 엿보면 섭할 지경의 표지와 함께 어딘가 뭔가 당겨져 있는 사람, 담그는 건지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그리고 옷 싹 다 갇혀 있는 채 이 당겨져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 그걸 또 엿보고 있는 사람. 이건 또 뭘까요? 게다가 시작은 일기거든요? 근데 새 일기예요. 1월 1일. 나는 올해부터 그동안 주저하며 쓰지 못했던 내용까지 일기에 적어두기로 했다 하면서 아내가 이 일기를 볼 것 같다는 걸 안다는 식으로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또한 호기심이 동하니 재미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미친 노인의 일기입니다. 이제 엿보는 대신 누군가 발바닥을 보면서 뭔지 모를 그 주머니를 이제 발바닥에 문대고 있는데 이건 또 뭘까? 이 제목의 어그로도 만만치 않고 시작을 한번 읽어보자면 16일 밤 신주쿠 제1극장 야간부 연극을 보러 갔다. 상연물은 은혜와 원수의 저편에 히코이치 이야기, 스케로쿠 구로와노 모모 요구사였는데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스케로쿠만을 목표로 삼았다. 아는데 아니 제목은 은혜와 원수의 저편에가 더 끌리지 않나요? 이것도 약간 얘기 형태인 것 같은데 역시 제목이 가장 호기심이 동해 골라봤고요. 제가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작품은 아직 한 권도 안 읽었는데 왜 이리 많이 골랐냐 하면 탐미주의적이라는 단어, 노벨상 후보에 수차례 지명된 작가, 오늘날의 미스터리 서스펜스의 선구가 되는 작품부터 활극적인 역사소설, 구전 설화 문학의 바탕을 두는 환상소설, 그로데스크한 블랙 유머 등 뭔가 다방면으로 역량이 좋은 작가라길래 한번 몰아서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영상이 좀 늦어진 게 책이 다 안 왔어요. 물론 2권이지만 표지들 중에서 그나마 밖에서 좀 떳떳하게 볼 금빛 죽음이 안 왔어요. 문의는 넣어놨는데 언제 줄려나 싶은 마음? 이거 좀 기대한 단편이었거든요. 인어의 탄식, 마술사, 금빛 죽음 뭔가 제목들이 다 환상적이고 근데 이게 왜 안 왔지? 약간 추우니까 집에서 일단 다른 거 사놓은 거 읽고 있으라는 운명인가 뭐? 그리고 또 한 권 누락된 게 뭐냐면 에디션 도서가 하나가 누락됐는데 벽 속의 요정입니다. 이게 제목이 이뻐가지고 뭔 내용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럼 또 하나 무슨 에디션 도서를 선택했냐? 요거입니다. 카프카의 이미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 이거 생각해보니 제목이 참 철학적이지 않나요? 이 책이 카프카의 이런 식으로 시집이랑 이런 드로잉 같은 게 있는데 이 얇으니까 한번 호록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결핍으로 달콤하게를 읽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첫날에 구매했거든요. 근데 선택도서가 벌써 막 한정돼 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핫했던 이번 믿음사 패밀리 데이 때 산 책들 소개한 건 여기까지였고 벌써 한 해 슬슬 마무리할 날들이 오고 있는데 첫눈이 오고 너무 급격하게 날이 추우니까 다들 따뜻한 곳에서 즐거운 독서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